일반인들마다 방법이 달라서 너무 힘들었어. 그쵸? 근데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되고 같은 방법을 가지고서 수익을 내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네. 아직도 옆에 친구랑 하실 말씀 많으세요? 네, 준비되셨나요? 저는 구준모 상무님 목소리만 듣고 싶어요. 저희 네, 다 해주실 수 있죠? 잘생긴 우리 구준모 상무님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꾸 뭐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 제가 못 나와요. 이제 점심 드시고 이제 제 목소리 들으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그죠? 네.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상무님 이 유튜브를 들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다고.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 제가 추천 많이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잠 안 오시는 분 있으면 제 강의를 추천하면 잠 잘 올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고해 차트 활용법을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강의할 때 그냥 했던 말들이에요. 했던 말들을 그냥 이제 기본 자료실에 나갔던 그거 말고 제가 따로 그냥 한번 이번 주에 만들어 봤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강사분들한테는 제가 다 전달할 거고요. 거기서 뭐 저랑 좀 더 의논해서 좀 더 수정하거나 뭐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이왕이면 같은 차트 토대로 여러분들의 뭐 어떤 약간 노하우를 더 녹이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해 차트 활용법 이제 스타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거래를 한다라는 건,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건 어떤 차트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사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요. 왜 MBTI라는 것도 8가지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향도 다 다르고 또 갖고 있는 시드머니라고 할까요? 이 자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 똑같은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걸 배제하고의 이제 원칙과 기준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현물 거래의 비중을 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물과 현물 둘 다 하시는지 한쪽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한쪽만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차트는 올라가고 내려간다 다 맞추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비중을 둬서 롱숏을 하는 선물 위주로만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은 롱런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소 우리는 지금 3년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그걸 나의 성급한 마음으로 한두 달 만에 잘못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롱런하고 또 우리 코인은 당장 몇 달 만에 확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올라가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플랜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현물 거래 비중을 둬라. 소위 말해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를 쓴다 하더라도 스팟이라고 하죠. 현물 거래 비중을 좀 70% 이상 좀 두고, 왜냐면 선물에서는 레버리지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 자산이 그 자산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물 거래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뭐 예를 들어 리플을 4,000원에 샀어. 그 4,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개를 샀어 라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현금이 얼마야 라고 기억하면 안 됩니다. 개수 늘리기에 저희가 집중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매한 가격을 잊어버리고요. 개수에 집중하라 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물은 레버리지 2에서 3배 많아. 제가 현물 거래기 비중을 70% 두라고 했잖아요. 또는 80%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30%의 선물 비중인데 레버리지 3을 쓰면 90%가 돼요. 그죠? 그러면 거의 비등비등한 퍼센트 또는 더 많아지기도 됩니다. 2배로 쓰면은 60%니까 현물 70대 선물 60, 거의 비등비등하게 내 자산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욕심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래서 2나 3 이상은 될 수 있으면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절대 쓰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코인이 260개 이상이 지금 분석돼서 여러분들한테 차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예, 저도 고스톱, 포커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네, 숫자 노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뭐 차트 볼 시간도 많이 없지만 요런 코인 외에는 저는 손도 대지도 않고 사실 보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드라마틱한 수익들을 좀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할 때는 가장 상승했던 코인, 가장 하락했던 코인을 예측해 드리면서 롱 잡으세요, 숏 잡으세요 사실 어느 정도 좀 가르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큰 폭으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약간 부작용이 있겠죠. 자꾸 이제 선물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비트, 이더, 리플, 그 다음에 솔라나, 그 다음에 도지, 여기 하나 더 보태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겠죠. 그런 정도만 제가 일부러 브리핑을 하는 이유가
땅 코인은 잴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라는 의미도 제 말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코인만 거래해도요. 아까 얘기했죠. 이 코인을 개수를 늘리거나 이 코인으로 하면 변동폭도 작아서 뭐 크게 손실 볼 위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코인 개수를 늘려나가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의 복봉리를 믿고 1%도 만족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시드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 따고 그러면요. 정리 안 하죠. 그리고 선물 내가 레버리지 3 썼으면 1%가 될 것 같으면 3%가 돼야지 정리잖아요. 근데 2%가 돼도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내 자산의 2%나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실 것 같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만도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횡보장이거나 이럴 때는 왔다 갔다 1% 먹으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1%에도 만족해야지 안전하게 코인 개수 늘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거래하면 5% 먹어야지 10% 먹어야지 이상하게 5%도 안 끊으시더라고요. 더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손실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매도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저 또한 만약에 이 코인 분석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 이런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한 방에 딱 거기가 될 수는 없어요.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할 매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도 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현금이 바로 테더잖아요. 원화, 뭐 비썸 업비트 같은 경우는 원화로 갖고 있는 것도 종목입니다. 땅코인 우르륵 떨어질 때 현금은 어때요?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돈 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주체 못하고 뭔가를 투자했다. 그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님 같은 경우가 현금 비중을 두실 때입니다. 현금 비중을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금 비중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를 꼭 하셔야 된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거래하다 보면 현금을 확보하라는 게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분명히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손절하라. 그럼 손절의 기준이 뭡니까?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 손절의 기준한테 딱 도달했으면 자동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정리되는 거니까. 근데 실수로 못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 6 또는 셀 6라고 우리가 SR 기능이라고 있죠. 거기 소위 말해 바이 6는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그 바이 6라는 걸 돌파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 6 또는 셀 6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돌파해 버리잖아요. 그건 그냥 더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익 보고 있으면 기쁘지만 손실 보고 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6번을 뚫는다 그러면 그거는 늦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뉴스나 발표가 있을 때는 거래는 삼가하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브리핑할 때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브리핑에 언급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언급해드리는데 그럴 때 몇 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발표가 있기 한두 시간 전으로 해서는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변동성을 주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삼각 또는 그 날은 아예 그냥 거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 이제 거래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를 만약에 이제 오픈을 하면 제일 먼저 열리는 화면이 이런 화면이죠. 제가 브리핑하는 기준을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어떤 뉴스를 보는 것보다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도미넌스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부터 본다는 거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가닥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뉴스를 대입해요. 사실은 뉴스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차트라고 우리 오프로님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맞거든요. 벌써 차트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뉴스가 이제 양념처럼 들어오는 거지 이 어떤 뉴스가 나오고 이제 뭔가가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는 얘기했죠. 도미넌스는 어떻게 얘가 만들어지냐면 저희 회사가 예를 들어 지금 260개가 넘지만 260개라고 칠게요. 260개의 모든 코인을 분석합니다. 아까 제가 뭐 청산 라인이라든지 호가창이라든지 온체인 데이터 뭐 등등을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 코인마다 어떤 점수를 부여하거든요. 그 점수를 매시간 총점 모든 걸 다 토탈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나누기 코인 개수 260이면 260 이렇게 나누면 평균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장의 변동 점수라는 겁니다. 이 고야 도미넌스라는 게요. 그래서 이 점수가 지금은 10.2점이다. 근데 여기 보면 뭔가 쭉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수의 기울기 같은 것도 봐야 되고요. 지금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마켓 도미넌스가 있는데 어떤 걸 보는지 제가 이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딱 봤는데 이렇게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나 안 보나, 만약에 이 뒤쪽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지금보다 코인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 전체 시장의 코인들의 평균 점수를 계속해서 지금 상승 올리고 있는 거예요. 차트도 우리가 우상향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미넌스 점수가 올라가고 있으면 오늘은 조금 반등장 좀 나올 수 있겠는데 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저녁에 점수가 쭉 비슷하게 가버리죠. 그러면 지금부터 횡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사실 2월 3일이에요. 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건데 그때 2월 3일 날 엄청나게 긴 꼬리가 발생하면서 6.4가 대거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6.4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야 도미넌스가 별로 점수가 변동폭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6.4, 제가 좀 이따가 6.4는 뭔지도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변동폭에 대해서 또 점수가 고야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으면 오늘은 떨어지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현물도 팔 준비하시고요. 아니면 팔아버리셔야 되고 더 떨어졌을 때 사든지 숏 방향으로 내가 선물 거래하든지 이런 가닥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의 기울기가 제가 브리핑할 때도 그렇지만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야 도미넌스의 점수 추세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점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지 우양하는지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요.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점수라는 거죠. 마이너스 20점에서 플러스 20점 사이는 전체 코인이 아니라 주요 코인들입니다. 시총 30위권, 조금 더 넓은 범위는 시총 50위권에 있는 코인들이 횡보한다. 횡보라는 거는요, 한 2%에서 한 5% 정도의 변동폭만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플러스 30점보다 더 높다. 근데 이 플러스 30점이 위에서부터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으로 떨어지는 30점일 수도 있고요. 밑에서부터 마이너스부터 해서 올라가는 30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30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30점 이상으로 도달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코인이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30점,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30점입니다. 30점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40, 50 이렇게 되면 그건 오늘 전체 시장이 오늘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미넌스가 100점이 넘거나 마이너스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거의 전고점, 전저점, 소위 말해 플러스 100점 같다. 얘는 이제 거의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부터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00점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제 반등 나오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현물 매수 자리 또는 롱 포지션 자리가 될 수 있다. 요 점수만 봐도 사실 여러분들이 거래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야 도미넌스는 아셔야 되고요. 테더 도미넌스, 저는 다른 도미넌스도 많이 봅니다. 보지만 여러분들 초보 입장에서는 이 테더 도미넌스를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테더는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자꾸 현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늘어나는 건 뭘까요? 코인을 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가 줄고 있다는 건 이제 현금으로 코인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현금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 올라간다는 건 하락장인가? 오늘 떨어지겠네? 근데 테더 도미넌스가 줄어들어. 이제 코인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반등 또는 상승하겠네? 이렇게 예측. 그러니까 고야 도미넌스와 테더 도미넌스만 초보분들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오늘의 시장 가닥이 보인다. 저는 이걸로 가지고 첫 브리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 번은 체크하고 여러분들 거래할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는 현금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분석을, 전체적인 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코어 차트입니다. 스코어 차트는 제가 뭐 딴 것도 보여는 드리겠지만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많이 보지 말라고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틀렸다라고 제가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 얘는 N시간 후에 일어나는 차트입니다. N시간 후. N시간이 언제예요? 몰라요, 저도. 제가 이 사업할 때 저희 사업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말할 때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미리 예측 차트니까 분석해서 그 방향으로 나는 먼저 뭔가를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 차트를 자꾸 분석하고 이 차트를 자꾸 알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보나 안 보나. 강사들한테도 이것 좀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할 것 같아요. 그거 안 배우셔도 됩니다. 거두절미하게. 그냥 이 스코어 차트는 방향성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라고 정의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합리적입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들은 당장 거래해서 돈 벌고 싶지 이틀 3일 후에 돈 벌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차트가 맞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차트라든지 그 스마트 차트가
활용하는 게 지금 당장 돈 벌 때 필요한 차트라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성이라 그랬죠. 방향성 중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스코어 차트로 거의 뭐 100%까지를 하고면 제가 뭐 사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승률을 낼 수 있는 건 상방 6.4를 찾는 겁니다. 하방 6.4도 아닙니다. 상방 6.4가 승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폭락하고 난 다음에 6.4가 땅땅땅 해서 3시간 딱 되는 그런 코인을 찾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롱 방향 현물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상방 6.4, 그 다음에 3시간이 딱 도달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예를 들어 한 10% 정도 또는 그 이상 빠졌다가 6.4가 떴어. 이런 그냥 딱 뭔가가 합산이 되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거 들어갈까 말까 어디서 들어갈 필요 없어요. 들어가서 있으면 잠깐 눌렸다가 마이너스 받아 결국은 수익으로 무조건 전환됩니다.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라이나 생명 광고인데 네.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딴 거 쓰지 말고 고야 스코어 차트는 6.4 뜬 것만 찾았을 때 그 코인이 많이 떨어졌는지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3시간에 6.4가 떴는지 이것만 활용하시면 예, 돈 벌 수 있다. 두 번째는요. 프리미엄 차트랑 같이 섞는 겁니다. 6.4가 떴어요. 지금 들어갈까 말까 했을 때 이렇게 고야 라인부터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떴을 때 LB 6.4가 여기 첫 번째로 발생했거든요. 하나 둘 셋 3시간에 여기 음봉일 때 나왔는데 6.4가 뜨고 난 다음에 LB 시그널과 L이 떴다? 이건 무조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못 가도 고야 라인까지는 터치한다. 아무리 못 가도 고야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6.4 라인이라 그래서 스코어 라인에 있는 그 가격까지 도달한다 라고가 아니라 그거는 스코어가 도달하는 거고요. 그 라인이 아니라 우리는 고야 라인을 조금 더 믿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 이만큼인데 뭐 예를 들어 리플이 뭐 5불 뭐 이렇게 터치할 것 같은데 5불 왜 안 가? 우리는 5불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스코어 점수 라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야 라인 정도까지는 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 승률 올릴 수 있는 건 아까 말한 6.4에 그 다음에 한 10% 이상 이런 거죠. 10% 이상 떨어지고 3번 6.4가 나오면 그냥 들어가도 된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려면 LB가 떴는지 그 다음에 L까지 떴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 거의 뭐 100%일 겁니다. 예, 그러면 고야 라인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스코어 차트는 이렇게만 활용하세요. 딴 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스코어 차트가 조금 더 궁금하다면 제가 이제 보여는 드릴게요. 자, 고야 스코어 차트는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중에서 상승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실력대로 보세요. 이 코인들 중에 상승하다라고 배운 코인 뭐가 있습니까? EOS? 자, EOS. 자, EOS. 자, 그럼 비트코인 몇 명 없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 없고, 그 다음에 LDO. 네. 이게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상승할 가능성 있는 코인은요,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파란색이 밑에 있기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하셨죠?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점수 얘기했잖아요. 점수, 스코어 차트 점수가 올라가고 있으면 그 코인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점수가 계속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기울기가 높은 것 같아요, 안 높은 것 같아요? 높죠? 지금 여러분들은 EOS라 그랬죠? 여기서는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점수는 어때요? 횡보하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위치만 보고 얘가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잘못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상승 추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야 스코어 차트를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애를 먹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정의가 됐습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서 가장 떨어질 코인은 이 LDO인 거예요. 그죠? 밑에도 있지만 저는 밑을 안 본다는 거예요. 점수가 떨어지고 있으면 걔는 하락하는 코인이에요. 자, 다음 스코어 차트.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코인이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떤 코인이 상승? ATO. 자, 아톰, 네, 코스모스, 그다음 BCH. 얘도 이제 좀 올라가고 있지만 얘는 더 크게 점수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캐시가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의 추세 기울기를 보는 게 이 스코어 차트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아요. 네, 더 정확한 거고. 네,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가. 밑에 있으니까 무조건 떨어져.
막 위에 있는데 막 내리꽂고 있는데 올라간대. 그럼 여러분들이 물리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위에 있는데 왜 떨어지고 그래? 이거 안 맞잖아. 이렇게 나와. 우리는 맞는데. 우리 본사에서는 점수가 떨어지고 있어서 얘는 하락이야. 우리는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의 추세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제 캡처를 떴습니다. 스코 차트 정리됐습니까? 네. 자, 이제 고야 프리미엄 차트입니다. 고야 프리미엄 차트의 특징은 7개의 이제 계산법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시그널 조합으로 된 차트고요. 7개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그때그때 좀 다르게 활용을 사실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이제 프리미엄 차트의 특징은 세력을 추적하는 그런 계산법,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대로만 제발 따라 하시면 이기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손절은 짧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큰 게 바로 프리미엄 차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제가 일단 어떻게 다른지를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무조건 시그널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요. 행보 시에는 고야 라인에서 매수 매도 이렇게 하면요. 약간 손실 약간 이득 뭐 그냥 수수료만 나고 이렇게 돼요. 근데 결국은 크게 먹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손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대로 제발 좀 따라가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활용성이 높은 추가 보조지표. 이건 뭐 사실은 저는 넣는 걸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트의 기능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뭐 MACD도 넣어달라, 뭐도 RSI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는 드렸지만,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 뭐 도움되지는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제 제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회사 딱 들어오자마자 저희 의장님께서 저한테 오더를 내리신 게 있단 말이죠. 그 뭐냐면 LS 또는 제대로 된 차트, 이제 사람들이 쉽게 LS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차트를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첫 오더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속으로 되게 웃었어요. 아유, 그거 쉽지. 이때까지 내가 인프라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했지, 개발자 붙여주는데 이걸 내가 왜 못 만들어,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 가면요, 특히나 유튜브 같은 데 가면 99% 승률의 기적의 매매법, 98%, 97%, 95%짜리 이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거 있는데 그거 그대로 만들면 되지, 이거 뭐가 어렵지? 왜 이 회사 못 만들지?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그 인터넷에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 개발자도 있는데 왜 못 만들지?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딱 뽑자마자 제가 그걸 딱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요, 99%짜리 막 그냥 조회수도 많고 이런 거, 야 요거 요대로 만들어 해서 제가 막 워드 쳐가지고 요대로만 만들어 해서 막 이제 시켰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99%의 승률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동 보수로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돈이 까져요. 이게 왜 안 맞지? 저는 얘가 잘못 만든 줄 알았어요, 우리 직원이. 그래서 야 다시 만들어봐. 네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직원이 만들었는데 똑같이 까져요.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저희 의장님한테 사람 다시 뽑아달라 했어요. 우리 직원이 못하니까 다시 뽑아달라고 해서 다시 개발자가 왔는데도 또 까져요. 이거 뭐지? 그래서 그러면 얘가 사기치는가 보다, 이 유튜브 애가. 딴 거 제가 한 30개를 만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30개 중에 승률이 50% 이상짜리 딱 한 개 나왔어요. 그 뭐냐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의 매매법 같은 그 돈 버는 매매법으로 해봤자 안 맞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론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 맞는 것 같죠. 똑같이 구현해서 자동 보수로 사고 팔게 하잖아요. 마이너스 나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뭔가 가르쳐주는 뭐 보조지표니 뭐니 그거 따라 해봤자 사람들 현혹하고 조회수 올리고 지네들 그냥 광고 그냥 수익 올리려고 하는 거지 그걸로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구나를 제가 이 인프라를 통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이런 보조지표는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제가 명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계산법을 만든 게 이 프리미엄 차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을 따라가는 우리가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늦으면 어때요? 우리가 세력을 이기려고 제가 처음에는 만들려고 했는데 못 이겨요. 세력을 이기는 것보다 세력을 따라가자라는 알고리즘이 프리미엄 차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시그널이 늦게 떠요 라고 하지만 늦게 뜨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와 지지저항, 그러니까 우리의 시그널하고요, 추세와 지지저항만 있으면 사실 진입, 익절, 손절 그냥 다 끝나요.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클릭하거나 다른 외부에서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 프리미엄 차트입니다. 자, 고야 프리미엄 차트 시그널 설명은 이 자료는 저희 자료실에도 나와 있는 자료예요. 굳이 제가 뭐 많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S는요
단기 추세를 알려주는 겁니다. 밑에 있는 그 라인들 있죠? 그걸 우리가 고야 RSI 라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RSI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래소에 있는 RSI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그 다른 개념입니다. 네, 다른 개념이고요. 밑에 있는 여튼 L과 S 시그널은 조금 빠른 변동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하단의 고야 RSI 라인은 몇 가지의 어떤 거래량과 몇 가지의 계산법이 조합된 그런 조합된 라인인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위쪽으로 빨간색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떨어지겠거니, 많이 녹색으로 꺼지면 다시 반등하겠거니,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활용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 저점을 잡는 데 되게 유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L2, L3, 그 다음에 S2, S3는 이제 추세죠. 추세인데 잘못 해석하면 얘 떴어, 팍 폭등, 이렇게 예상하는데 저희 시그널은 그런 시그널 없어요. 저희들은 L2나 L3가 깜빡깜빡거리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조만간 그 방향으로 서서히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의 상승, 시간의 하락을 두고 얘기하는 시그널이 이 깜빡깜빡거리는 추세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L1, LB는 반등, 눌림목 이런 걸 찾을 때 중요한데요. 괜찮긴 괜찮아도 간혹 가다가 L1이나 LB는요, 갑자기 상승할 때 탁 뜨거든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상승할 때는 항상 눌려요. 그럼 뭐냐면 진짜 L1을 실시간 라이브로 봤다 그러면요, L1을 봤으면 선물하는 분들은 바로 숏 쳐버리면 됩니다. 짧게, 짤먹이라고 하죠. 1, 2% 수익은 L1 또는 LB를 보면 쭉쭉쭉 올라갈 확률보다 한 70% 이상은 일단은 뜨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가 올라가요.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라이브로 보셨다 그러면 단타를 치는 게 맞고요. 놓쳤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 반대로 갈 거예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시그널이 L1, LB, S1, SB입니다. 그리고 로켓 시그널은 얘는 비트코인만 추정하는 애예요. 비트코인의 거래량과 상승폭이 딱 일정 수준이 되면 로켓이 나옵니다. 이건 모든 코인이 내다가 그냥 이 차트에다가 딱 표시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라는 뜻으로. 왜 그러냐 하면 시장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따라서 이제 코인이 움직이는 게 거의 80% 또는 그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코인이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로켓 시그널을 일부러 띄워드리는 겁니다. 자, 왕초보 고야 프리미엄 차트, 이것도 이제 자료실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쭉 설명하고 뭐 라이브로 뭐 몇 개를 이제 좀 보고 뭐 이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 내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소위 말해 롱을 할 건지 숏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뭐예요? 당연히 시그널을 봐야 되겠죠. 그 시그널이 하단 RSI 라인에 L이라는 시그널이 떴는지, 그 다음에 상단은 L2, L3 또는 L1도 포함되겠죠. 이런 게 떴는지, 그리고 시세가 고야 라인보다 위에는 있어야 되지만 고야 라인 근처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맞으면 롱 또는 현물 매수 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1, 2% 정도 수익을 봐라. 좀 이따가 익절 방법, 손절 방법도 알려주겠지만 그냥 기본 원리, 왕초보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숏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RSI에 S가 떠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S1, 2, 3 중에 하나가 떠있고, 그 다음에 고야 라인보다 캔들이 아래에 있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고야 라인과 붙어 있거나 거의 고야 라인 근처에 있을 때 들어가면 1, 2% 수익은 먹는다. 이런 단순한 원리예요. 다른 진입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가 뭐 드라마틱하게 무조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5%, 10% 먹을래, 현물 기준으로, 그런 시그널이 아니라 일단은 고야 라인은 어떤 매매의 기준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폭보다는 그냥 소폭의 짤먹짤먹 하는 데는 1% 먹는 거는 문제없는 그런 타점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야 RSI를 여러분들이 활용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고야 RSI 보고 뭔가 매매하시는 분 계세요? 오, 있구나. 오, 있으시네. 어떻게 사용하세요? 시그널 뜨면은 위에 캔들 시그널 확인하고. 아, 두 개 확인하고. 어떻게 뜨세요? 똑같이. 네. 그것도 맞는 방법인데요. 더 제가 눌림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뭐냐면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솔라나라는 코인인데 쫙 그냥 이렇게 하면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좁힐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좁혔을 때 여기 보면 RSI 라인들이 나오죠. 네. 라인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는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가장 꺼진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올라간 부분을 찾아서 라인을 한번 그어보세요. 뭐냐면 여기다가 딱 갖다 댔을 때 진짜 확 올라갔네? 여기도 많이 올라갔네? 저기도 많이 올라갔네? 이거 뭐냐면 이렇게 많이 꺼진 부분을 기준선으로 딱 그었을 때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 기준에 합하는 부분. 그 부분.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기다렸다가 얘가 만약에 이 녹색이 요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저점인 거예요. 그리고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장 떨어진 부분에 똑같이 비교해보는 거예요. 모니터링처럼. 피드백처럼 딱 보면 이때는 봤더니 상승하면서 고해라인을 뚫었네. 여기서도 고해라인을 뚫었네. 여기서도 고해라인을 뚫고 가버리네. 이게 뭐냐면 저기서 잡은 코인들 가격은 고해라인을 뚫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왜 그래? 제가 뭐 잘못 눌렀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 과거의 데이터에 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과거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꺼졌을 때는 항상 고해라인을 뚫고 올라갔네 라고 하면 그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왜? 우리가 L1, 2, 3가 뜨기에는 고해라인 근처까지 와야 뜨잖아요. 근데 고해라인 아래에서 많이 빠졌을 때 이 그래프의 깊이를 보고 어정쩡한 거는 애매하니까 안 들어가고요. 이럴 때 들어가면 거의 고해라인에 부딪히고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깊이 빠졌던 걸 그 과거가 고해라인 다 뚫었네 그러면 앞으로도 걔는 고해라인 뚫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고해라인을 뚫고 더 상승할 건지 고해라인을 맞고 떨어질 건지를 이런 깊이와 시그널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어떤 코인은 S에만 잘 맞는 게 있어요. 코인마다 다 특징이 달라요. S가 이렇게까지 제가 깊이를 이렇게 딱 라인을 두 줄 그었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숏만 고해라인 밑으로 쫙쫙쫙 빠지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숏인데도 별로 안 빠지고요.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깊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거를 딱 봤을 때 S쪽도 기준을 라인을 긋고 그 다음에 롱쪽도 기준을 그었을 때 롱이 더 잘 맞는지 숏이 더 잘 맞는지 롱숏 둘 다 잘 맞는지에 따라서 딱 기준을 세우고요. 내가 거래하는 코인이 그 라인에 딱 들어갔을 때 저점 또는 고점, 그래서 롱이나 숏이나 이렇게 배팅할 때 저점 고점을 잡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얘가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고해라인을 맞고 떨어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올라갈까, 이런 거 판단할 때 이런 깊이를 같이 과거를 보시고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RSI 라인 같은 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쓰지 말고 활용 좀 하세요. 다 돈 벌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좁혀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고야 스마트 차트입니다.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요청이 왔던 게 고야 스마트 차트 강의해달라는 내용이라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거의 100%가 제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해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안 봐도 그냥 제가 이제 술술 풀리는데, 스마트 차트는 우리 알고리즘 사업부에서 여러 이제 우리 프로들이 같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이제 매너법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딱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일단 기능과 어떤 활용 방법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야 스마트 차트는 특징은 스마트 라인이라는 게 있고 스마트 캔들이라는 게 있고 스마트 트렌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라인과 원래 개발되어 있던 이제 고야 라인, 이걸 가지고 데드 크로스다, 이제 골든 크로스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내용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은 활용법이니까 이걸 이제 활용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인데요. 내가 롱으로 들어갈지, 그 다음에 숏으로 들어갈지, 현물 매수를 할지 매도할지 이제 판단하는 건 우리 스마트 차트에서는 그냥 L, S 이거밖에 없습니다. 1, 2, 3 이런 거 없잖아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근데 스마트 차트의 특징은 뭐냐면 L과 S 시그널은 하나만 존재하는데 이 시그널 하나로 1% 먹는데 사실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깜빡거리는 2번, 3번 시그널은 좀 길게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 대응하시는 분은 1%보다 더 먹을 수 있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LS도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냥 단타용으로 어찌 보면 이제 처음 생각하고 개발했던 시그널이 바로 이 LS, 이 스마트 시그널이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정의는 그렇게 갖고 가시고요. 여튼 LS 시그널이 떴을 때 우리가 보면은 1번 이 캔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스마트 캔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렌드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뒷 배경색으로 이제 추세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인데 요걸 갖다가 일단은 활성화를 한번 해놓은 겁니다. 다 이제 클릭하는 거죠. 이건 좀 안타깝게도 10,000불 이상의 구독자들에게만 이제 보이는 거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튼 요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L과 S가 뜨고 난 다음에 스마트 캔들이 녹색이냐, 그 다음에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이 정배열, 소위 말해 고야 라인, 분홍색이 노란색보다 위쪽에 있는 게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쳤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쳤을 때가 이제 노란색보다 고야 라인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배열이냐, 스마트 캔들 색깔이 녹색이냐, 뒷배경도 녹색이냐, 이러면 승률이 훨씬 올라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그냥 가상이지만 점수로 따진다 그러면 L 떴어요. 그러면 상승할 확률 20점. 시그널이 L이니까. 그 다음에 캔들이 녹색이에요. 20점 더. 그럼 40점. 뒤에 배경도 녹색이에요. 그럼 60점. 그 다음에 고야 그 라인하고 고야 스마트 이 캔들이 스마트 라인도 뚫었고 그러면 80점. 고야 라인도 위에 있어. 그럼 100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점수 제도처럼도 몇 점일까? 이렇게 예상해도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그래서 녹색, L 시그널, 캔들도, 그 다음 배경도,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인 돌파 있냐, 고야 라인 돌파 있냐. 이거에 따라서 L 시그널을 더 신뢰하면 된다. 뭐 이런 거고, 숏이면 반대겠죠. 시그널이 S여야 되고, 캔들이 빨간색이어야 되고, 배경이 빨간색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배열이니까 똑같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또 스마트 라인을 뚫고 내려왔느냐,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100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0점이냐, 100점이냐, 60점이냐, 뭐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면서도 이걸 시그널을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은 내가 정말 잘 보면 만불 구독자는 왜 텔레그램으로 사실 알람이 옵니다. 어떤 분께서 이거 LS의 알람도 지금의 알람에다 좀 넣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구독자가 만불 패키지만 가다 보니까 지금 푸시 알람에는 저희가 없고요. 그분들한테만 저희가 지금 텔레그램으로 시그널을 쏴드리고 있거든요. 골든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L 떴다, S 떴다는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당연히 100%라는 건 없지만 거의 90% 정도 가까운 승률을 1% 정도 먹는 거는 문제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고야 RSI를 일부러 넣은 거 아니겠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런 어떤 깊이 같은 것도 활용하고 왜 우리가 스마트 차트 밑에 만불 구독자는 아시겠지만 밑에 이제 프리미엄 차트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도 최적화되게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L 들어가는 확률로 딱 세팅돼 있어. 얘도 L 떴어. 그럼 보나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근데 얘와 얘가 순간 다른 시그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왜? 밑에 우리 프리미엄 차트는 추세이기 때문에 웬만히 빠져도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어라고 좀 더 길게 가는 성향이고요. 얘는 어느 정도 단타 성향이 있기 때문에 L2가 계속 프리미엄 차트 떠 있는데 얘는 갑자기 S 뜰 때도 있어요. 예. 그때는 잠깐 눌렸다가 다시 고야 라인 맞고 올라가겠지. 우리는 항상 고야 라인을 지지 또는 고야 라인을 저항을 맞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뭐 예를 들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의 S가 뜨면 고야 라인까지는 떨어졌다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차트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을 되게 쉬지 않고 하는데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 안 되면 유튜브로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고야 스마트 차트 L 시그널 종목 진입 여부 판단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제가 1개, 2개, 3개, 4개 했던 것처럼 골든 크로스가 났느냐, 그죠? 그 다음에 L 시그널이 떴느냐, 그 다음에 뒤에 배경과 그 다음에 캔들 색깔 이게 다 합하냐, 뭐 이런 겁니다. L 진입. 아까 제가 계속 말로 했던 걸 그냥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S는 반대겠죠. 이렇게 S 시그널이 뜨고 빨간색 캔들에 빨간색 배경에 데드 크로스죠. 이렇게 다 캔들이 떨어져 있으면 저렇게 고야 라인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똑같이 스마트 차트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이제 내가 L로 들어갈 거냐 S로 들어갈 거냐 진입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익절 방법입니다. 저의 아카데미를 계속 들었던 방법은 익절 방법을 저는 아주 단순하게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도대체 나는 어디서 팔면 될까? 사실은 익절이에요. 예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익절만큼 하기가 어려운 것도 없어요. 예, 진짜 익절을 도대체 어디서 해? 내가 빨리 팔면 쭉 올라가서 열받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면 거꾸로 가서 손해고, 그죠? 이 익절이 정말 어려운 건데, 자, 익절은 지지저항 그 다음에 긴 장대 캔들을 찾아라. 긴 장대라는 말을 저는 사실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저의 매매법이기도 한데, 소위 말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S3가 떴어요, 그죠? 자, S3가 떴으면 우리 프리미엄 차트대로 설명을 하면 S3가 떴다고 여기서 S3라고 해서 숏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기다리면은 고야 라인 근처까지 오면 여기서 S3 숏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바로 들어가는 시그널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그널 떴어 하고 조급증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숏인데, 자, 그러면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질까? 예상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아침 브리핑 할 때 1차 지지는 2차 지지는 하고 이제 뭔가 가이드를 제시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일단은 SR 버튼을 눌러서 바이 1이나 바이 2나 이런 걸 먼저 봅니다. 왜?
알려주니까. 그런데 벌써 여기를 터치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터치를 했는데 다시 저는 숏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까운 부분은 거의 웬만하면 그냥 터치해요. 거의 터치해요. 그러면 일부만 내가 그냥 약간만 이득 보고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까? 너무 다 팔아버렸는데 쭉 떨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긴 장대, 과거의 긴 장대의 끝은 어딘가 이런 걸 찾는데, 요 긴 장대의 여기 꼬리가 지금 벌써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긴 장대가 나왔으면 긴 장대의 중간까지는 거의 100% 와요. 100%. 그러니까 쭉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도 여기 중간 왔죠? 여기 위에도 돌파했죠? 이쪽으로 보면. 반대로 떨어질 때도 여기 긴 장대의 중간까지 떨어졌고 끝까지 떨어졌죠. 이런 것처럼 다음을 찾을 때는 그 다음 긴 장대는 뭐야? 여기 있죠. 여기 말고 다음은 긴 장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긴 장대 하나와 긴 장대 하나 두 개가 맞닿는 요 가운데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무조건 긴 장대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다음 긴 장대는 바이 1과 바이 2 사이인 여기 중간이 됩니다. 중간. 딱 1시간 2개 사이. 그죠? 여기 중간. 그 다음 또 어디가 될까요? 요보다는 얘가 또 긴 장대지만 좀 작죠? 그럼 여기에 끄트머리, 몸통. 꼬리도 될 수 있지만 몸통까지는 웬만하면 다 와요.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긴 장대만 찾으면 숏 방향이니까 자 1차 여기, 2차는 여기와 여기에 딱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그 다음에 긴 장대의 첫 시작 지점. 이렇게 하면 1차, 2차, 3차 익절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질 거는 한참 나중에. 제가 왜 브리핑할 때 최악으로는 2월 3일에 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우산처럼 쭉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제가 떨어진다고 가르쳐 드린 겁니다. 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을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익절입니다. 자, 그럼 손절은 어떻게 할 건가? 손절은 저한테 이제 옛날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자꾸 질문하면 손절 몇 프로 잡을까요? 이제 퍼센트로 자꾸 물으세요. 근데 퍼센트로 잡는 거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L2나 S2 어떤 LS 어떤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 시그널에 따라서 시그널이 딱 떴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개수를 헤아리세요. 과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중에 나는 L2니까 롱으로 걸었을 거잖아요. 선물이라도 매수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10개 중에 가장 저점 여기죠. 여기보다 조금 밑에 있는 가격을 그냥 손절 라인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몇 프로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손절 나봤자 1% 미만밖에 안 돼요. 이런 횡보할 때는. 그러니까 거의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고, 갑자기 바뀌었네? S일 때도 손절을 잡을 때 여기서부터 과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 S니까 떨어질 걸로 예측해도 올라가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꼬리 중에 가장 높은 꼬리 중에 약간 위에 이렇게 잡으면 손절. 미리 딱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딱 마우스나 손가락 갖다 대면 옆에 가격 얼마 이거 나오잖아요. 그 가격이 손절 가격. 그럼 얘를 기준으로 만약에 L2 떴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이 긴 장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L2는 여기 꼬리보다 조금 더 밑에 이게 손절. 그럼 사실은 되게 손절이 크긴 커요. 근데 이렇게 장대가 나왔던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안 빠져요. 손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시그널이 뜬 캔들에 과거 10개 캔들 정도 기준, 이 초보용 지금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10개 캔들 중에 롱 방향은 가장 저점보다 조금 밑에, 숏 방향은 10개 캔들 중에 가장 윗부분의 꼬리보다 조금 위에, 이렇게 손절 라인을 정하면 그나마 안전한 손절 라인이고 손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칠 때 시그널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래도 믿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때로는 어떤 코인, 특히나 최근에 리플 같은 코인은 계속해서 횡보했어요. 그러면서 L2 떴다, S2 떴다, L2 떴다, S2 떴다 이렇게도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양측이 소년돼 버렸어요. 우리 시그널이. 네. 근데 뭐예요? 결국은 끝까지 따라가면은 눈으로 보면 쫙 이런 것처럼 쫙 이렇게 수익을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L 떴는데 S 떴는데 A 떴으니까 A 취소 이렇게 많이 클로즈 해버리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좀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진입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고야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L2 떴으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야 라인 부딪혔을 때 여기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2가 떴으면 아무 때나 밑에서 S2 들어가는 고야 라인 쪽에 오면 정리잖아요. 그러면 스위칭을 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 L을 정리하고 S로 스위칭을 한다 해도
거의 횡보할 때는 그 가격에서 그 가격, 소위 말해 수수료 정도만 나가게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L 걸었는데 분명히 S2가 떴는데 아니야, 나는 실력도 있고 끝까지 대응할 수 있어 하고 끝까지 버티면 이렇게 한 방 먹어버리면서 시컨 벌었던 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손실 본다 하더라도 시그널이 반대 방향이라면 과감하게 그냥 시그널 믿고 조금 손해봐도 어쩔 수 없어, 믿어봐야지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는 게 바로 프리미엄 차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시그널도요, 우리 회사랑 뭐 비슷한 다른 나라의 회사도 있겠지만 횡보는 어느 누구도 못 맞춰요. 왜? 세력이 우리가 올릴게 하면 쫙 올리고 뭐 내릴게 하고 쫙 내리고 이게 아니라 진짜 개미 털기처럼 시커 그냥 애먹여 놓고 난 다음에 그 방향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왔다 갔다 하자. 프리미엄 차트의 특징 뭐라 그랬어요? 세력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이라 그랬잖아요. 얘네들 그냥 따라가는 게 가장 손익비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장대 캔들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장대 같은 게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너무 작아서 장대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1시간 봉 기준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1시간 봉을 30분 봉, 15분 봉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가르쳐 드렸죠. 오히려 큰 시간, 1시간에서 4시간. 이거 똑같은 차트거든요. 똑같은 코인인데 리플인데 지금은 이렇게 긴 장대와 꼬리가 연속으로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중간은 어딜까? 끝은 어딜까? 애매해. 이럴 경우는 4시간 봉으로 바꾸면 진짜 긴 장대가 하나가 딱 표시되잖아요. 꼬리도 길게 나오고. 그죠? 그러면 저기에서 긴 장대와 얘 뭐 중간이다, 뭐 끝이다, 꼬리다, 뭐 이런 걸 이제 분석할 수 있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도 긴 장대가 안 보이는 코인도 있을 수도 있어요. 횡보가 길어진 코인은. 그럴 때는 1일봉으로 바꾸면 그냥 한 개의 캔들로 그냥 답이 나와요. 아, 그러면 얘는 모다도, 지금 리플 같은 경우 모다도 여기 중간까지 오겠네요. 지금 아마 이 차트 제가 캡처했던 것보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떨어졌다가 뭐 반등했을지 몰라도 중간까지는 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꼬리 또는 몸통이 긴 걸 찾으면 거기에 중간과 끝은 온다 라고, 시간이 걸려도 온다라고 예상하시면서 익절, 그 다음에 뭐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을 음봉, 양봉을 찾아서 이제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진입할 때는 약간 뭐 봉을 낮춰가지고 진입하는 건, 이제 타점 잡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익절, 손절이라든지 전체 큰 틀로 이 코인이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예측할 때는 절대 낮은 봉 보시면 여러분들 머리만 복잡해지고 헷갈려요. 오히려 4시간 봉, 1일 봉을 보고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할 때 이제 마지막 조언입니다. 벌써 3시인데 마지막 조언입니다. 이거 좀 저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조언하는 거니까 잘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트레이딩에서는 보통 교육에서는 우리 오프로님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심리가 70%고 기술이 30%다. 그만큼 사람의 심리 때문에 돈을 벌고 잃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고야 시그널대로 그대로 만약에 기계적으로 믿고 따라가신다 그러면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기술이 70%가 되고요. 나의 심리를 줄여야 돼요. 30% 또는 30%더 줄여버려요. 난 모르겠어. 그냥 난 보시야. 그냥 고야 보시야. 그냥 시그널대로 따라가면 수익을, 손익비가 큰 수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을 제발 좀 믿어달라. 그래서 나의 심리를 너무 크게 작용을 시키려고 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시그널대로 따라가자. 한번 믿어보자. 이 마음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지지와 저항 부분에서만 시그널 방해들을 분할하라. 분명히 최근에 2월 1일부터 해서 하락하면서 S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나는 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 뭐 레버리지가 낮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어. 뭐 대응할 뭐 자금 많아지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금이 어정쩡하게 있거나 대충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을 거야 라고 내 생각으로 물타기를 해버리면 간다는 거죠. 네. 뭐냐면 내가 만약에 롱으로 걸었으면 S가 뜨기 전까지의 어떤 지지가 있죠. 롱으로 걸었으니까 바이 1, 바이 2 뭐 이런, 아니면 큰 뭐 장대 양봉, 이런 음봉이나 양봉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물타기는 괜찮습니다. 시그널이 바뀌기 전에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시그널까지 바뀌었어요. 시그널이 S로 바뀌었는데 롱으로 물타는 건 우리 오이사님이 이 표현을 꼭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러 가지 말라고. 그러다 다 죽는다. 네. 라이언 일병 구하려고 전 소대가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시그널이 바뀌기 전에는 괜찮아요. 바뀌기 전에는 정확하게 아무 때나 어정쩡하게 내 생각대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지저항, 정 모르겠으면 바이 1, 바이 2 이 라인에서만 하세요. 근데 2번, 3번까지 간다는 건 시그널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 계속 타지 말라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왜 타요? 그래서 지지저항 부분에서만
물타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되 시그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시그널이 바뀌었으면 더 이상 하지 말라. 아까운 나머지 시드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은 꼭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70% 이상으로 유지하십시오. 지금 그 EX에서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부터 가장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누군 것 같아요? 예, 현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물이 당장은 변동폭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 같아도 가치 있는 코인을 계속해서 하고 작은 시드로 레버리지 쓰면은 이 시드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그냥 이제 수익을 보시면서 돈 번 걸로 현물을 계속해서 모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왜? 앞으로 코인은 계속해서 우상하면서 가격 올라갈 거예요. 눌리기도 하겠지만 결론은 몇 년이 지나면 코인 가치는 많이 상승해 있을 거기 때문에 코인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물 비중으로 많이 하셔라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현물 언제 사는 거 기준 가르쳐 드렸어요. RSI 라인 과거에 푹 꺼진 부분 그죠? 푹 꺼진 부분이나 아니면 나는 1%만 먹어도 돼 그러면 고야 라인 근처에 L 뜨고 뭐 L2, 3 뭐 깜빡일 때 그럴 때만 들어가서 1, 2% 먹고 그냥 정리 계속 이렇게 하시던 진짜 RSI 라인 기준에 합당하게 푹 꺼지기도 했고 뭐 LB도 뜨고 L 떴을 때 그때 들어가서 고야 라인 돌파했는 약간의 수익성을 좀 더 크게 먹는 그런 거 위주로만 현물해도 수익 충분히 올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물 비중을 꼭 좀 유지하셔라. 그리고 선물 거래는 현물처럼 레버리지 1에서 3배 레버리지 1로 하면요 세력들이나 거래소는 우리 돈을 갖고 가려고 신경도 안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레버리지 5만 넘어가도요 다 청산시키려고 작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 2, 3도 사실은 정말 이번처럼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위험하지만 그 외에는 뭐 1, 2, 3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웬만히 그렇게 큰 변동이 없으니까. 단 말씀드렸어요. 시그널이 반대가 떴는데 굳이 버틸 필요는 없다. 예, 그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작은 메이저 코인만 거래하시길 아까 제가 코인 추천해드렸죠. 딴 거 하지 말고 시총 10위권 이내 조금 더 넓은 범위는 시총 30위권 이내만 저는 10위권 이내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 윤경화 사장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제 말씀을 해주시죠.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이게 적응도 되고요 자신감이 또 돼요. 반복은 힘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속으로 맞다, 맞아, 그래, 그렇지 뭐 이런 말씀을 속으로 다 지금 되뇌이고 계시죠. 예, 그런 것처럼 경험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듣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자꾸 내 욕심이 들어가고 아까워서 이 손절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청산이라는 걸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답입니다. 벌써 경험을 쌓으셨으면 이대로 따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걸 꼭 저의 마지막 조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대로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자인데요. 공제불사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건 제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정말 했는데 같이 하자고 본인이 나를 소개해놓고 본인이 당장 더 큰 돈은 저쪽이 되고 안 배워도 돼. 저기는 돈만 넣으면 매일 돈 나와. 이런 데로 가버렸단 말이죠. 네, 웃으신 분들 다 경험 있네요. 네. 다들 배우는데 그래 배우고는 싶어. 뭔 소리지? 예. 배우고는 싶어. 그런데 당장 저기 가면 나는 안 배워도 돈이 매일 나와. 나 이게 더 편해. 이러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후회해본들 뭐예요? 이렇게 차트도 바뀌고 자기 구독료 없고 뭐 매출 다 없어지면 원래 사업하려고 했던 분들 다 그냥 뭐 힘 빠지니까 또 다시 돌아오기도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 공제불사 소위 말해 성공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포기만 안 하신다면 저희 블록체인에서는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은 포기하지 않은 데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공제불사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회사와 또 저와 이렇게 우리 회사 이렇게 연을 맺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몇 개월 만에 은퇴합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반복하시고 경험 쌓으시면요 확실하게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자산은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원칙만 그리고 기준만 지키신다면. 지금 제가 오늘 전체적인 오늘 차트에 대해서 그냥 기본을 딱 알려드렸는데 요것만 반복하고 다른 거 어떤 것도 접목 안 시키고요. 제가 가르쳐드린 거 유튜브 보시고 그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1% 수익 나나 안 나나 그 이상 수익 나나 안 나나.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